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제 48회 사이드비 만화 사격클럽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쉬고 다시 돌아온 진행자 정다빈이고요.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얘기를 해주실 전우님 포함해서 7분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녹음방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방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또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한테 대뜸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많이 와주신 우리 상어조아님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메달리스트 좋아하는 상어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호조원입니다. 네. 저는 만화랑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만화를 좋아해서 계속 여기 오다 보니까 녹음방에 오려고 했는데 3개월째 못 오고 있다 드디어 오게 된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진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분 따라서 왔다가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저는 전훈이라고 하고 함께 이 사교 모임의 아주 고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48회나 되었으니까 네. 아주 많이 고여버렸죠. 네. 네. 그 옆에도 이제 또 고인물이 한 분. 네, 저는 중간고사 끝난 대학생 최준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교클럽에는 처음 온 이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새로운 얼굴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48회 사교클럽 온라인방의 주제는 이제 곧 5월이 오기 때문에 가정의 달인 5월에 보기 좋은 가족 만화를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방, 오프라인방 둘 다 상품이 원래 있잖아요. 네네. 제일 이제 추천을 많이 받은 분께는 상품을 드리는 게 저희 관례인데 오늘 성인수 작가님께서 저를 두고 성수동에 저를 두고 날르셔가지고 제가 상품을 준비를 따로 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빈손인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제일 많은 투표를 받으신 분 한 분 메모해 놨다가 때에 맞춰서 멋진 만화를 선물 드릴 테니 한 번만 다시 방문을 해주시면 네네. 그때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 만화를 주제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혹시 내가 진짜 첫 번째로 해도 자신이 있는 그런 만화를 들고 왔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시나요? 안 계신다면 제가 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님 먼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본 만화 가져왔고요. 저는 오카자키 마리 작가님의 소란스럽게 밥이라는 만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란스럽게 밥. 네. 미우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책이고요. 네. 아직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은 일단 엔드나 서플리라는 레이디스 코믹을 많이 연재를 하신 오카자키 마리라는 작가님의 만화이고요. 제목에 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제가 가족 만화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노골적인 요리 만화, 미식 만화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친구 동창회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3명의 남녀, 2명은 이제 여자고요. 1명은 남자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친구 동창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애였지 뭐 너랑 한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한테 너랑 걔랑 사귀었었잖아 라고 말을 건넸는데 네. 그 얘기를 들은 여자친구도 맞아 그랬지라고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도 맞아 그랬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였는데 그 동창인 여자랑 사귄 기간도 있고 남자랑 사귄 기간도 있었던 거죠. 두 기간이 겹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그 동창 3명이 우연히 그 죽은 동창과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게 됩니다. 이제 되게 피곤한 날이기도 했고 이제 우연히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셋이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날이 되게 좋았던 거죠.
세 명이 이제 어떤 사유로 각자 다 혼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 또 세 명이서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식사를 하고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셋이 연락을 다시 주고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 라이브 공연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셋이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모여서 라면 먹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가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의 집에 굉장히 넓어요. 원래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다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에서 밥을 다 먹고 드러누워 있다가 그냥 계속 여기 있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 집주인인 여자가 그럼 여기서 살아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세 명이 같이 살기 시작하는 만화이고요. 세 명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밥을 만들어 먹는다라는 줄거리 자체는 되게 단순한 골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이제 오카자키 마리 작가님의 만화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사연도 있고 또 깊이 얽혀있는 얘기도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주인공이 세 명이 있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 명이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꺼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 두 명의 여자 사이에 끼어 있는 게이인 남자친구는 같이 살던 남자도 있었는데 이제 자꾸 연락 두절이 되어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이 친구들이랑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살고 싶다 해서 온 상태인데 이제 연애 사정이 잘 풀리지는 않는 그리고 또 굉장한 직업적인 고민도 안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또 얹혀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자친구는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결혼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이제 커리어가 꼬이고 지금은 약간 그 남자로 인해서 좌천까지 당한 그런 굉장히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만화를 그리고 가족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네. 저는 사실 이제 시즌에 맞게 주제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주제를 가족 만화라고 5월에 딱 어울리네 하고 골라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 가족의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만화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뭔가 아주 따뜻하고 정감 있고 굉장히 전통적인 가족 만화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기 때문에 어떤 만화를 할까 직전까지 전우님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안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안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안 골라져서 오케이. 안 골라져서 뭘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만화에서 뭔가 가족이라는 언급을 하거나 뭐 우린 가족이야 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거를 대안적인 어떤 가족이라고 봐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대안 가족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 자체를 존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사실 후자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족 만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상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떤 이상적인 저의 머릿속에 있는 가족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명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중간에 뭐 다른 동창 친구들 또 이 친구들이 교우 관계가 상당히 그래도 넓기 때문에 뭐 스승님,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사람 되게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 집에 모여가지고 또 밥을 해먹기도 하면서 넓게 펼쳐지는데 밥 얘기도 그렇고 셋이서 사는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얽혀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되게 깊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게 풀어나가는 만화라서 오늘 주제에 제가 안 맞지만 끼워 넣어보고자 가져온 작품입니다. 이상적인 가족의 개념이 어떤 건데요? 근데 사실 저도 이상적이다 라고 했을 때 딱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저의 안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고 근데 저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전 벗어나고 싶어요. 부모님이 슬퍼하실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동생들이 슬퍼할 근데 그거 제가 그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네. 제가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네.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이제 더 나아가는 벗어나야지.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제목에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소란스럽게 밥이요. 소란스럽게 밥 먹는? 상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도 좋아하고요. 만화 내용도 그렇고 되게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만화로서도 굉장히 좋은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떤 커리어맨, 커리어우먼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작가로 오카자키 마리 작가님이 거의 발군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직장에 몸담고 있고 뭔가 직업적인 고민이 있다, 커리어적인 고민이 있다 하는 분들도 오카자키 마리 작가님의 만화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네. 개인적으로 이게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 집이 사실 꼭 태어나서 만든 집 말고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집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소개시켜 주셨던 어제 뭐 먹었어. 이것도 가족 만화라 생각해요, 저는. 네, 맞아요. 그죠. 전 진짜 완전 가족 만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심지어 어떤 이 만화가 조금 더 진보적인 가족상을 그리고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전통적인 가족상에 기울어 있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새로 자기가 만들어서 가꾸는 집이라는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만화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빈님께서 먹방 만화 많이 보시잖아요. 네, 좋아서. 근데 저 완전 궁금한 게 네. 여기서 만화에서 레시피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맞아요. 해 먹어 보신 거 있는지 있어요. 어떤 거? 약간 여기서 나오는 만화 어제 뭐 먹었어를 언급해 주셔서 비교를 한다면 어제 뭐 먹었어는 주로 나오는 요리들이 반찬이거든요. 반찬. 그냥 일본의 사실 이제 주인공이 거의 일본 주부세요. 일본 주부셔서 이제 맨날 거기는 이제 한 끼를 매일매일 이제 다른 메뉴를 만들어 먹는 조금씩 만들어 먹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은 여기는 어쨌든 거의 나이대가 어제 뭐 먹었어에 비해서 훨씬 어리고 되게 세련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핑거푸드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먹고 좀 세련된 음식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핑거푸드 종류를 제가 뭔가 간식거리가 필요하거나 뭔가 막 요리를 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더 많이 따라한 레시피는 어제 뭐 먹었어 쪽에 훨씬 많긴 합니다. 되게 유용한 레시피들이 많습니다. 배고파지네요. 네. 사실 저희 앞에 저희 앞에 지금 찹쌀손 바질이 네. 놓여 있어가지고 더 드릴까요? 요리 만화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 좋은 가족 만화기도 하다는 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카자키 마리 작가님의 소란스럽게 밥이라는 작품을 먼저 추천을 드렸고요. 네. 네, 저도 장례식장에서 시작하는 만화라서 이어서 다음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족이라는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저는 일단 백합 만화를 추천하고 싶으니까 그만 하면 안 돼? 사람의 취향이 있는 거죠. 백합 장르에서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다뤄져 왔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다빈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균열을 내온 작품들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숙녀가 되기 전에 유예 기간 동안 약혼자가 있는 소녀들이 서로 어울리는 이야기 이런 게 많이 그려졌었잖아요. 그래서 백합계의 조상님이라고 불리는 이케다 리오코 작가님의 디어 브라더나 그렇게 오래까지 가고요. 건노 유키 작가님의 마리아님이 보고 네. 계셔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미 남편이 있어. 그래서 이미 숙녀야. 근데 그 안에 소녀를 일깨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만 나온 한정판이 예약 판매 기간에 매진된 유부녀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푹 빠지는 이야기, 줄여서 유부여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아예 남편이나 짱남을 죽이고 시작하는 쿠즈시고 작가님의 오빠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와 사스케 작가님의 거짓의 마개골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제가 이제까지 소개해온 만화들의 취향을 종합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결국에 남긴백을 추천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여자들끼리의 만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낀백이라고 엄마낀 백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2026년 1분기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엄마낀 백합으로 유명한 게 위국일기잖아요. 야마시테 토모코 그거를 작가님의. 그렇게도 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근데 해석하기 나름. 예, 이걸 보시고 이게 애니메이션도 되게 수준급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들 이거 보시고 저도 최근에 보고 너무 울어서 여운이 오래 갔는데 네. 근데 이걸 딱 봤는데 백합으로서 잘생긴 늑대 마키오 이모와 귀여운 강아지 아사 그리고 그 사이 마키오 이모의 언니이자 아사의 엄마 이 미노리 이 복잡한 관계성 근데 여기서 뭔가 더 백합력이 더 진하게 나왔으면 우러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할 만화는요 네. 왜냐면 드디어 인수로를 한 1분 정도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추천하는 만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할 만화는 후카 우미콘 작가님의 하루와 미도리입니다. 하루와 미도리. 그래서 이 위국일기가 처음 나레이션이 그날 이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 같은 눈을 하고 천혜고아가 될 나의 운명을 물리쳐줬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소개할 만화는 늑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약해. 양이 나의 운명을 바꿔준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국일기처럼 엄마랑 똑 닮은 딸이 나오고 근데 엄마가 이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엄마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만난 적은 없는데 이미 나랑 동거할 사람이랑 내적 친밀감을 쌓았어 애가. 그리고 엄마가 죽었는데 애가 장례식에서 안 울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수군대 뒤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갑자기 올떨결에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만화인데요. 이 하루와 미도리 소개글을 읽어보자면 있을 곳이 없는 미도리와 있을 곳을 잃은 하루코가 자아내는 센시티브 동거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만 들으면 되게 위국일기랑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소개글도 있어요. 좋아했던 친구의 딸과 동거하는 직장인과 여중생의 아련한 동거담. 좋아했던 게 어느 수준으로 좋아했냐? 이 대사를 한번 읊어보자면 친구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다. 사랑 같은 깨끗한 관계가 아니었다. 내게는 츠구미가 전부였어. 이 정도로 깊은, 이 정도로 좋아했던 친구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찐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근데 그 주인공 앞에 어떤 연하가 나타나가지고 나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연하의 엄마가 굿진사야. 이렇게 막 개막장인 거죠. 근데 개막장인데 여기 소개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련하대요. 어떻게 아련할 수 있냐? 감정을 아주 탁월하게 묘사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루가 이제 아이고 중학생 아이고 이 미도리가 이제 직장인 친구. 어른인 거죠. 친구. 네. 근데 이 처음에는 하루가 이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수습하기 급급했는데 이제 미도리랑 같이 지낼수록 뭔가 복잡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남이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운 거예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위국일기처럼 이게 걔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갑자기 막 장례식장에 고아가 갑자기 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서만 살고 있는데 엄마가 죽으니까 이제 애가 갈 곳이 없고 이제 숙모도 애를 둘 정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더 받아들이긴 애매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른들이 방치해서. 그런 복잡한 상황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내 첫사랑하고 얼굴이 똑같아.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랑 같이 사니까 이제 주인공이 우리 엄마하고 둘이 뭔가 사랑했던 관계 같아. 근데 아이도 아는 거예요. 뭔가 눈치를 챘는데 그러면 근데 내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화가 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엄마의 친구가 좋으니까 화가 나는 거를 애가 깨달은 거죠. 이렇게 복잡한 관계성.
그래서 이 연하의 이 매력이 연하가 자기가 연하라는 것에 뭔가 이걸 극복할 수 없을까? 이러다가 그러면서 받아들여 끝내는. 그래 난 연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근데도 난 왜 저 사람보다 나이가 적지? 이러면서 막 또 갑자기 또 화가 나고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아련하게 그려져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는 이게 백합 만화로서 좋은 부분을 설명을 위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주제인 가족 만화로서는 어떻게 좋은 부분이 가족 있는지. 만화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고요. 가족 만화는 근데 놀랍게도 네. 가족 만화에 엄청 적합한 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가족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걸까? 그럼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뭐지? 가족도 아니고 친한 사이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이 관계.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 관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 네, 그게 촉촉한 수채화 작화와 함께 그려져 있다. 이 표지가 그 책들 중에서 약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네. 이 책의 표지는 그럴 만한 표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화는 예뻐요. 네, 네. 엄청 이쁘고 봄이라고 하면 이게 가족도 있지만 이 5월 하면 봄이잖아요. 이미 다 여름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봄이잖아요. 이 봄에는 보통 사람들이 새 출발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 더 봄이라는 계절에 뭐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고개를 숙여봤자 주위 사람들의 눈에서 도망칠 순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앞을 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만화로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 제목에 하루가 봄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도리는 초록 아니면 새싹 이런 거를 표현을 하니까 이 이름 자체가 되게 봄 느낌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보셔야 된다. 봄에. 네, 이 5월이 오기 계절감을 전에. 느끼시려면 네. 지금 가족의 달에 보시면서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거 1권은 봤는데 네.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뒷권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원조아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약간 느낌이었는지 이해가 돼서 한번 뒷권을 한 2권 정도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네. 리디북스 들어가봐도 그렇고 그냥 GL로 분류가 되는 느낌인데 네. 가족 만화라고 봐야 말씀드리자 될까요? 가족 소개를 관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인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 만화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그걸 동거를 주장을 해요. 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대사가 나온다니까요. 전 뭔지 알아요. 읽어봤으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같이 살기 그리고 때문에 추가로 네. 꽉 막힌 사람들이 정상가족이라고 규정하는 그 범위가 엄청 좁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고도 되게 불안해하고 그 불안한 감정을 남한테 투사해서 괴롭히고 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갈등도 그려져 있어요.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고민을 그런 해보게 의미로서의 되는 네. 만화다. 가족 만화. 네. 아니 제가 상어조아님 이제 저번 달에 만화 추천을 받고 이제 되게 그 재밌게 보셨던데? 키리오 팬클럽을 너무 재밌게 보고 아. 정말 엉엉 울어서 진짜. 네, 웃기면서 운 딱 그런 만화여서 엉덩이에 뿔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조금 주제 저번 달에 너무 기대하셨나 맞나.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가족 만화가 맞는데. 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읽어봤으니까 뭔 네.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살짝 부족할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어쨌든 생각은 이번 달의 듭니다. 주제 가족 만화에 네.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백합인지 가족인지 좀 와리가리 했지만 근데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동서논이 법제화되면 알겠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주장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루와 미도리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다음 수민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 되셨나요? 당연히 이쪽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요. 먼저 해드려요? 먼저 해드려요? 아니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먼저 왔으니까. 하고 싶으시면 해도 네.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수민님 해주시는 걸로. 사실 저는 네. 가족 만화라는 게 가족끼리 다 같이 볼 수 있는 걸까 아니면은 가족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쵸. 그래서 진짜 생각을 좀 하다가 좀 예전 만화 중에 네이버 웹툰에 있는 해다란 작가님의 어른스러운 철구. 좋아합니다. 네, 이거 정말 좋아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의 시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을 다 보면서 어머 애들이 1학년 1반 애들이 너무 착하고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많이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8살 철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학부모 상담을 해요. 그 상담에 들어온 철구의 어머니는 여고생입니다. 17살. 그래놓고 당당하게 네 제가 철구 엄마인데요? 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 반응도 조금 어이가 없는 게 네. 어머님 철구가 탬버린을 사온 게 아니라 노래방 걸 훔쳐왔어요. 하면은 집에 가서 혼낼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잘했어. 저학년 때 몇 번 짤랑이고 쓸모도 없는 거 라고 해요. 이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초반에 좀 나오는데 네. 엄마는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그 DNA 가지고 배양을 한 거야. 인공 배양으로.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그럼 이제 DNA가 묶여 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구가 약간 혼자 자란 것 같이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이할 정도로 어른스럽죠. 기이할 정도로 어른스럽고 실제로 어른? 그건 아니고. 그거는 좀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네. 일단은 그래서 애가 나중 좀 이제 이게 약간 만화는 선생님도 되게 밝으신 분이고 네. 엄마는 정말 좀 많이 약간 철구의 밝음을 다 어린이? 몰빵해 놓은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밝은 사람인데 철구가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린이랑 연예인이랑 같이 나가는 예능에서 이제 어린이 패널을 뽑는데 거기 면접을 보거든요. 거기서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는데 맥심입니다라고 해요. 맥심이요. 잡지요. 성인 잡지. 그 취미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아이입니다. 철구는. 내가 조숙하네요. 아무튼 그런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철구 얘기는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랑 철구랑 이제 약간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약간 이런 개그 만화 같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엄마 시점에서 얘기가 나와요. 엄마는 이제 철구 때문에 잠깐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날 수업을 빠졌잖아요. 그 사이에 음악 선생님이 자 조별 평가를 할 건데 없는 애들 알아서 쓰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 반에 있는 정치인의 딸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애.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수업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선생님들이 못 건드는 애하고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딸 진짜 아무도 못 건드는 애. 무서워서. 이렇게 세 명이 한 조가 돼요. 그래서 원치 않은 관계성이 생겼는데 이 관계성에 차차 적응해 나가면서 좀 이제 철구랑 엄마만 나오다가 관계성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서 이제 이거 약간 개그만 하고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보다가 가끔 아닌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예전 만화여가지고 지금은 조금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연재하는 내내 계속 몰아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서 봤거든요. 세화가 떴어 바로 봐야지. 세화가 떴어 바로 봐야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1부가 끝나고 이게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2부 때도 정말 반가워가지고 작가님 기다렸어요 하고 댓글 3개 쓰고 한 번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댓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한 며칠 후에 언제 또 아직 이틀 남았고 다음화 나오는데 이틀 남았구나 하면서 또 댓글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좀 가족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데 이 엄마가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마지막에도 이제 이 가족이 되게 온전한 가족의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가족끼리 한번 다 같이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했어요. 사실 어떤 가족 구성원은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는 맞긴 한데 사실 원래 생각했던 가족 만화는 좀 되게 이분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선적인 이야기로 가족 만화를 그리는 작가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족 얘기를 좀 안 좋은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그리는 경우 이제 유원지 안에 음식점처럼 선택지가 없음을 알기에 노력하지 않는 가족들의 경험을 좀 넣는다던가
거기다 이제 상처받거나 자기 연민에 질린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제가 가족 만화를 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화같이 약간 아빠는 요리사 이런 것처럼 그게 정말 행복한 가족하고 네이트판에 나올 것 같은 불행 포르노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 속하지 않은 극단적으로 나뉘긴 하죠. 사실 좀 그 둘이 제일 메이저인 것 같긴 네. 한데 그쵸. 그래서 이 둘에 속하지 않은 가족 만화를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읽어보심이 좀 어떨까. 고심에 고심을 한 결과물이네요. 사실 되게 많이 바꿨어요. 어. 그래서 근데 진짜 이렇게 고민 안 하셨으면 약간 기억에서 끄집어내기가 좀 힘들었을 그러게요. 만한 게 네. 지금 다시 봤는데 이거 연재 시작이 09년도로 네. 뜨. 진짜 옛날이다. 그래서 저도 그 어렴풋하게 기억만 가지고 있고 이런 이 내용이 있었지 좋아했던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날 만도 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니에요. 네. 물론 그때 이제 중간부터 실시간으로 저도 봤던 네.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서는 당연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2부가 되게 늦어가지고 맞아요. 제 2부는 제가 성인 돼서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2부를 되게 정말 완벽하게 냈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작가님이면 더 괜찮은 만화를 또 올릴 거야 라는 생각했는데 네이버에서는 얘기가 없고 그 포스타입에다가 꾸지리 네. 이야기라는 만화를 그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이제 근데 어른스러운 철구가 마음에 들면 이것도 작가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까지 봐도 되는데 어른스러운 철구랑은 좀 다르게 좀 많이 어두운 자전적인 이야기 위주라서 한 번쯤 관심이 있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작화도 이제 초기 웹툰이라서 엄청 약간 요즘 웹툰처럼 빡빡하는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편안하게 회차 수는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만화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민님은 해달한 작가님의 어른스러운 철구라는 웹툰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영진님 가져오신 가족 만화를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고르게 된 배경을 네. 잠깐 설명을 네. 하고 싶은데 저 이게 가족 만화를 이제 골라야 되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들 어려운 고민을 주제예요. 많이 하셨네요, 네. 이번에. 원래 가족 만화 자체를 잘 안 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차라리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차라리 배트맨은 어떨까? 배트맨도 이제 어머 가족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이긴 했어요. 네. 아니면 그래서 배트맨이나 아니면 방에 있는 만화책 중에 나이트런 외전이라고 해서 파더스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가족이 주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 소개하면 손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여자친구분 왜 그런가요? 극단적인데. 네네, 그래서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방에 이유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네네. 이 심승현 작가님이란 분의 책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끄집어낸 게 저희 파페포포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진짜 네. 추억이네. 네. 진짜 진짜 정말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파페포포 이게 파페포포 메모리즈로 시작해서 네. 이제 제일 최근작이 리멤버라고 하던데 일단은 다 품절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도서관이나 저희 중고 서점에서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옴니버스식의 카툰 에세이예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파페라는 남자애랑 포포라는 여자인데 네. 이 포포는 작가가 대학생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모티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작가의 어떤 어릴 적 친구 이야기나 짝사랑 이야기 아니면 연애 이야기라든가 성인 이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주제로 단편 만화랑 에세이가 번갈아서 나오고 아니면 좀 동화적인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만화랑 에세이랑은 연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족 만화로 소개한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의 과거랑 아이의 현재가 만날 수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어릴 적 친구 이야기 뭐 갑자기 잘 놀다가 이사 가버린 친구 이야기라든가 뭐 자기의 짝사랑 이야기 아니면은 성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의 향수는 사실 이제 자녀 세대에서는 현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림체도 되게 부드럽고 동화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보기 편안하기도 하고 동화적인 얘기라고 하면 이제 고슴도치 이야기라고 있는데 이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추운 날에 고슴도치가 추워서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시 때문에 또 가까이 못 가요. 서로. 그래서 서로 간에 맞는 거리감을 찾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 이제 스티비 원더가 맹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시력 수술을 받지 않다가 되게 나중에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면 단 15분밖에 볼 수가 없대요. 그래도 수술을 받겠냐고 하니까 받겠대요. 왜 받겠냐고 의사가 물어봤더니 자기 딸을 보고 싶대요. 네, 단 1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되게 가족들이 보기 좋은 그리고 아이들 정서에도 좋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준 거의 유일한 만화책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가 만화책인지 모르고 사줬을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아마 지금 사는 집에 지금도 꽂혀 있을 거거든요. 저 밑에 동생들이 있어서 되게 오래 꽂혀 있었을 텐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맞아. 근데 내가 이걸 열심히 봤다는 거는 기억나. 보지 않고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계속 봤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런 되게 어렸을 때 보기 되게 편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갑자기 추억이 지금 소환되는. 연속으로 뭔가 추억 여행을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2009년 뭐 이때 제목 듣자마자 바로 약간 어. 정신 연령이 확 어려지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나는 대학생 때인데. 근데 생각을 거듭할수록 네. 그래 너네 이거 알잖아로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공감됩니다. 아.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공감됩니다. 갑자기 약간 그러니까 아까 계속 아련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짜 아련해요. 아니 이거 안 읽어보셔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최고로 아련할 수 있는 아니 이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가 지금 너무 아련하다니까요. 추억이 없는데 아련할 수 있는 것으로는 탑이다. 레인보우 때문에 아련해졌다고요. 일단 저도 아련해지긴 했는데 네. 하루와 미도리가 짱이다. 하도 이제 약간 저나 상호조아님 같은 경우가 네. 많은 건지 2012년에 또 개정심판 어. 나왔네요. 이제 네. 어쨌든 많은 초등학생 어디에나 유치원생들의 꽂혀있는, 네. 서가에 꽂혀 있을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웹툰이었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그때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많이 보게 됐던 그 작품이라서 뭔가 이상하게 아련한 그때 막 네이트나 싸이월드 이런 데 올라오지 그렇죠. 않았었나. 진짜. 그랬을 그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네. 네. 약간 마린 이상하게 블루스 아련하네. 옆에 있는 아, 이 말을 읽기가 힘들어요. 진짜 거의 기억 속 유물이죠. 거의 지금 저희 네. 트라우마를 건드린 정도예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네네. 한 10분만 쉬고 아, 그 그럴까요? 다음부터 전우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멘탈 회복을 위해서. 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되게 이제 추천하겠다라고 나서 네. 주셨던 선우님부터 다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와타노 마이코 작가님의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 아. 느낌표 이 만화를 이제 좀 추천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사실 가족 만화가 방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은 네. 크게 이제 주제가 두 개로 나뉘는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저는 그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와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확인을 했는데 주제를요? 예, 주제 그 이거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한 근데 가족들이 함께 보기 좋은 여기에 저는 좀 이제 한정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함께 보면은 아 좋겠다
그런 느낌의 만화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이 만화를 되게 재미나게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만화 내용을 소개를 해보자면은 이제 메이라는 이름의 중학생 여중생과 그리고 이제 그 메이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삼촌이 그려나가는 단둘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왜 이렇게 둘이 같이 살게 됐는지가 이제 1권의 서사로 좀씩 등장을 하는데 메이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의 누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메이의 엄마가 이제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는 뭐 다 드러나진 않아도 어쨌든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좀 연락이 끊겨져 있던 그 삼촌이 이제 와서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둘이 살게 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구도에 어떤 가족 이야기는 되게 많잖아요. 그쵸. 아까도 이제 미국 잠깐 일기도 언급해 주셨고. 네. 요츠바랑 뭐 그것도 그런가요? 네. 아니 그냥 그것도 약간 비슷한 삼촌은 느낌이죠.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바닷마을 이야기도 생각나는 것 같고. 사실 다 소개하고 싶은 만화들이긴 한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만화들이야말로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깊은 만화기도 하고. 제가 이 만화는 어쨌든 좀 요즘 나온 만화라서 맞아요. 많이 이제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알려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미 이제 워낙 유명한 만화들은 뭐 한 번 더 언급하는 정도일 텐데 이거는 그래도 좀 새로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이제 고른 거고요. 사실은 이게 왜 좋냐라고 왜 이걸 꼭 추천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왜 이게 좋지? 저한테 그렇게 따져. 아니 그래서 아니. 모르겠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왜 나 이야기하고 좀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 메이 조카가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밝고 명랑하고 좀 뭐 이렇게 성격도 좋고 제가 순간적으로 아까 생각난 건데 메이를 잘 보면은 약간 다빈님이 좀 아, 그래요? 저도 이 만화를 봤는데. 이상한 점이 좀 있다. 네. 아, 근데 뭐 어쨌든 메이의 이미지가 이 만화 속에서 막 엄청 그 메이가 이제 스스로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삼촌은 거의 미녀예요, 미녀. 너무 사람들이 그냥 보면 한번 홀리는 정도. 네. 해벌레 지나가면은 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메이는 좀 이제 뭐 막 평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보기에도 삼촌은 저런데 나는 뭐 이런 막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간 외모적인 이런 고민도 좀 하는 그런 이제 아이인데 근데 또 조카가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삼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마음 쓰는 장면들이 또 나오고요. 뭐 또 이제 그 주변에 삼촌의 친구들 그것도 이제 메이의 친구들 해가지고 주변 캐릭터들이 한 명씩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이야기인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만화를 안 볼 거예요. 왜요?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보통 1권만 보는 만화 중에 하나였을 거거든요. 1권 보고 아 이건 어떤 만화구나 이게 이제 더 막 흥미로워질 것 같지 않으면은 1권이 재밌었어도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보고 끝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만화는 이제 딱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귀여운 메이와 삼촌의 뭐 잘생긴 삼촌의 그냥 뭐 화목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과의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요츠바랑과 비슷한 그런 일상물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잠깐 이제 이것만 보고 말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좀 따스함 이런 것도 좀 있고 이게 그러니까 훈훈함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메이가 귀엽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삼촌 참 어떻게 봐도 이제 어쨌든 막 그림이 엄청 막 이렇게 묘사가 돼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 세계관 안에서는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빠가 되겠구나 나도 이런 생각도 들고 캐릭터들이 매력적인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막 추천을 하고 싶은 만화는 사실 아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어쨌든 상권까지 받고 달려서 받고 이상하게 좋다는 말이죠.
근데 뭐가 좋을까? 음. 아직까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좋다. 뭔가가 이게 그냥 이 말로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만 해도 사실은 뭔가 가늠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거나 안 보신 분들은 뭔가 이런 만화겠지. 근데 그런 만화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랑 그 삼촌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랑 만화로서 하나하나 따라갔을 때 알게 되고 보여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묘사로 딱 단정 지어가지고 하면은 귀여운 메이, 잘생긴 삼촌 둘이 사랑스럽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납작한 이야기가 됐는데 근데 뭔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제 딱 따라가서 보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메이랑 삼촌의 다른 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묘사가 분명히 맞지만 그 묘사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그 성격들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들, 뭐 감정적인 부분들 꼭 뭐 이게 어떤 그냥 훈훈함만으로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깊이가 있고 약간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단편적인 만화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고 네. 그냥 요츠바락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좀 더 입체적인 부분이 있고 그게 한 권씩 한 권씩 한 편씩 한 편씩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 아주 살짝씩 보이는 정도. 진지한 이야기로 갑자기 막 바뀌거나 하지도 않고 막 캐릭터 갑자기 등장해서 없던 이야기 막 이렇게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계속 좀 보면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어가다 보면은 메이가 사실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었던 뭐 이런 학생이구나 이런 아이구나 삼촌도 그냥 뭐 이런 뭐 잘생겨서 뭐 이런 캐릭터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나름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변 친구들이 또 이제 삼촌의 어떤 과거를 알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면서도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아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정말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보고도 뭐 그냥 뭐 별거 없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저는 가까이에서 좀 이렇게 찬찬히 지켜볼 때 그 깊이가 더 있는 만화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 가족의 형태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화목한 가족이죠. 화목한 가족인데 그 안에서도 되게 다채로운 이야기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대한 가족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고 뭐 이야기하면서도 좀 더 자기적인 그런 느낌에서 좀 벗어나서 좀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만화를 네. 아까 전우님한테는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어쨌든 일본에서 먼저 나오니까 제가 원서로 2권까지 보고 국내에 나온 거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네. 왜냐면 원서로 2권까지 봤을 때 그 저는 전우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원서로 보면은 이제 저는 한국어 사용자니까 그 뭐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거에서 조금 격감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네. 저는 일본어 화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다가 그 원서로 보면 피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다가 더 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하차를 했단 말이죠. 이권에서. 그리고 한국에 나온 건 아직 안 보고. 근데 이제 전우님 얘기를 듣고 나서 방금 일단 사이드비 서재에 사두긴 했다. 뭐가 있는지 정리는 안 됐지만 되게 네. 궁금해지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저도 사놓기만 하고 보진 않아가지고 아니 저는 그리고 심지어 백합인 줄 알았어요. 삼촌이 아닌 줄 알았어. 탑에서 했다는 거죠? 네. 표지가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그쵸.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루타에서 연재된 것 중에 백합묘덕을 속인 게 이것도 하나가 있고 이 스바루와 수호 씨? 스바루와 수호 씨 그것도 백합인 줄 알고 되게 보신 분들도 그것도 얼굴 계시고. 이쁘게 그려주시니까. 네. 강호조아님 좀
백합에서 벗어나도 좋은 만화가 많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맞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아쉬운 게 이건 것 같아요. 뭐요? 제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있어요. 네. 그 막 확 끌리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제목이 조금 만화의 매력을 오히려 좀 반감시키는 제목인 것 같아요. 동화책이면 뭔가 어쨌든 그 이런 식으로 구어체로 되어 있는 제목을 저희가 좀 편견을 좀 가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어떤 메이의 어떤 귀여움에만 포커싱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의 제목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좀 납작하게 보이는 그런 제목인 것 같다. 맞아요. 되게 오히려 그런 편견을 정확한 갖게 설명인 것 한다. 같아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독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떨어져 나간 독자도 있을 것 같은데 2, 3권으로 가면은 조금 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은 만화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라고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는 만화 같지만 안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제목만 봤을 때는. 그쵸. 그렇지만 그런 만화는 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직접 보고 판단을 보고 해주셨으면 판단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준호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주제가 정해지면 되게 과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고민을 지금 다 과해석 많이 하시고 과해석 줄줄이. 투성이에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하는데 저 이번에는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 고민도 안 너무 하고 명확하게 있었다. 설마 그냥 도구에도 보자마자 보자마자도 아니고 사실 이 그 사이드비 인스타그램에 주제가 딱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주제가 이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어요. 아 이거 하자고. 여기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원래 그러니까 올 수 있을지 없지가 되게 음. 불확실했던 상황이어서 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제가 본가에 가 있었는데 네. 그때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갑자기 사이드비 인스타그램 주제가 딱 가정의 달이라 딱 던져지니까 아 그럼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족 친화적인 작품인 내일의 조. 그러니까 파격적이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제 물론 너무 유명한 네네. 작품이고 와. 네. 이제 내용도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야부키조 네. 이 양아치죠. 우리가 아는 그 내일의 조죠. 네, 그 네네. 내일의 조 네. 맞습니다. 67년작 이제 카지와라 이키 원작의 이제 치바테시아 작화랑 각색을 좀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양아치 야부키조가 요 여인숙거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탄게 단페이라는 전직 복서 겸 이제 코치를 했던 사람이 네. 재능을 알아보고 키우는 내용인데 이 만화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요 주제를 알기 일주일 전에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20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슬슬 부모님이랑 할 대화 주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러면 거의 소파에 앉아만 있거나 그래야 하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작년쯤부터 해서 네. 어렸을 때는 보통 애들이 많이 떠들면 부모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계속 얘기를 하실 수 네네. 있는 주제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또 최근에 머니그라피 시리즈가 되게 하면서 이제 만화편도 나오고 영화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본가를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부모님 세대 때는 사실 만화방을 가는 게 네. 되게 일상적인 행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만화방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5살 때여서 그러니까 5살 때까지는 동네 만화방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동네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부모님이 즐기셨던 그 만화방 문화랑 또 지금 저희 세대가 즐기는 만화를 즐기는 방식이 다르겠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만화방을 되게 많이 가셨었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니까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엄청 긴 썰을 푸시더라고요. 이제 막 형들이 자기 이름으로 책 빌렸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만화방 사장님 딸이 같은 학교 댕겼는데 복도에서 마주치면 막 도망 댕기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때 보셨던 만화 뭐 있냐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선수가 자꾸 벤턴급을 이제 가야겠다라고 막 강발 가지면서 복싱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듣자마자 이거 무조건 내일의 존데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해적판으로 들어왔어서 허리케인조로 하셨을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만화들을 이제 내일의 존은 또 엄청 유명하고 사실 저희 세대는 처음부터 다 본 사람이 막 이렇게 많다기보다는 마지막 그 장면만 알고 이름만 있잖아요. 알고 있는 느낌이죠.
이제 그래서 그 김에 저도 지금 쭉 읽어보고 있는데 하고 또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게 책으로도 제가 무조건 지금 책으로 봐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판으로밖에 박스 세트밖에 안 나와 있고 또 나름 바이블인 책 중 하나인데 네. 이제 문학 작품들은 클래식이 된 작품들이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내일의 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뭔가 되게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런 그 부모님이 보셨을 거고 저희도 알만한 작품들이 요럴 때 다 같이 봐보면 또 식사를 하거나 하면서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옛날에 있었던 보셨던 만화 이야기도 하신 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도 요즘에 만화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그래서 내일의 조를 골라왔습니다. 취지만 들으면 사실 영진님의 취지랑 되게 비슷해요. 네.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맞닿는 지점이 하나는 이제 파페포포 시리즈인 거고 하나는 이제 내일의 가족의 조인 어떤 거죠. 의미에 진짜 가족들의 어떤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음. 그런 주제 만화인 거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야부키 조하고 그 사람한테 한테이. 복싱을 가르쳐 주는 네. 사람의 관계를 어떤 가족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되게 많은 관계들이 있고 이제 야부키 조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도움을 받고 같이 살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엄청 벗어난 만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 놀랐습니다. 되게 놀랐죠. 이름을 들었을 땐 되게 놀랐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래 같이 생각을 했던 게 네. 요거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만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한국에서는 타짜가 있겠구나. 허영만 요새는 거의 선생님의 타짜가 가족 영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화로서 좀 더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좀 세대가 어리신 분들은 타짜가 원작인 만화 원작이라는 만화를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영화 오로지. 그렇죠. 이제 명대사로만 남은 어쨌든 원작은 만화다. 음. 만화도 되게 좋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좋았어요. 네. 그래요? 스토리텔링 좋았어. 네, 하고 저도 이제 사실 옛날 작품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작품이면 조금 더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그림체도 요즘에 비해서 되게 클래식하죠. 기호적인 성질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질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봤는데 지금 제가 돈이 얼마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보다가 최근에 자기 전에 보는데 요즘 맨날 새벽 5시에 해뜰 건수가 때 그 상당히 많죠. 그때 자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묘한 컷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만화 하시는 분들도 지금 봤을 때 괜히 바이블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바 테츠야 작가님의 레전드 작품 내일의 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른님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니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오늘 또 오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작업하면서 네. 워낙 사이드비 팟캐스트를 워낙 꾸준히 다 들어왔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가서 나도 한번 여기 너무 내적 친밀감이 이미 많이 쌓였으니까요. 목소리로 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제약이 있어야 아무래도 생각이 좀 잘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다른 방글은 자유 주제잖아요. 그럼 네, 저는 맞아요. 소개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만화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다들 재밌게 보지만 그 중에서 뭘 굉장히 소개하고 싶다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제가 있으면 그래도 이거는 한번 소개하면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될 네. 줄 몰라가지고 보통 신청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됩니다. 특히 온라인 방은 웬만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가 안 되고 자유방이 조금 더 잘 될 줄 알아서 만화를 저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쉽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널널합니다. 계기는 그거였고요. 네. 그럼 뭐 이제 이어서 제가 소개할 만화를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네. 일단 제가 소개할 만화는 홍현식 작가님의 불편하고 행복하게인데 최근에는 이게 부부소소사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와서 아마 이쪽으로 구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개정판 제목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부소소사.
부부 소소사. 네네. 홍현식 작가님의 부부 소소사라는 만화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가족 만화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4인 가족, 5인 가족 이런 느낌의 만화가 소개되려니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전통적인 원가족에 대한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이미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제가 선택한 가족이 조금 더 그 개인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또 원가족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안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가족에 대한 만화를 소개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만화를 가져왔고요. 네. 이 만화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에세이격인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제가 작가 부부 두 분이 다 작가세요. 한 분은 이제 만화가고 한 분은 이제 동화 작가를 지망하시는 그런 부부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산골에 있는 외떨어져 있는 주택집에 이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8계절이군요. 8계절에 걸쳐서 2년. 네, 2년에 걸쳐서 걸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만화인데요. 일단 제가 이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등장하는 등장인물 두 사람이 전부 작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창작자들이 아직은 아닌 상태인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뭐 힘듦 그리고 생활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인공격으로 볼 수 있는 남편분은 만화를 그리시면서 학습 만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혼자서 개인 창작을 꾸준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습 만화 일을 계속 쳐내다 보면은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괴리감이나 자괴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반면에 이제 아내분은 동화 작가 지망생이신 상태예요. 이 극 중에서는. 그러면서 남편이 주로 생계를 맡고 있으니까 본인은 수입이 없다는 거에 미안해하면서도 꿋꿋이 그 자기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난 사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문 부부 생활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가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쳤으면은 남편한테 내 작업 좀 한번 봐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남편은 이제 학습 만화일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거를 봐줄 심리적인 체력적인 여유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봐줄게.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준다든지 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가끔 봐줄 때에는 이거는 뭐가 별로고 이거는 구도가 별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지적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아내가 혼자서 작업을 하고 완성된 작업물을 이제 파주 출판단지에 직접 들고 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출판사에서 일단은 거절을 당해요. 전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상했다는 느낌으로 그냥 위로를 하죠. 아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끝끝내 이제 동화 쪽에서는 이제 국내 최고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데르센 공모전에 그 작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그 공모전에 접수비로 낼 3만 원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 막 되게 적나라해요. 네, 맞아요. 아내는 접수비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남편이 어디에서 구해와서 그거를 혼자서 몰래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힘든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꾸준히 나오다가 결국은 아내가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자기보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시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꾸준히 나보다 못하다 혹은 나보다 못 그린다. 아직 뭐라 해야 돼, 프로의 솜씨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배운 실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얕잡아 보는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대상을 타고 아내는 거기에 수상의 부상으로 나온 덴마크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열흘 정도 떨어지는 시간을 각자 갖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아내대로 덴마크 관광을 한 뒤에 파리로 갔다 오는 그런 일정을 만들었고 남편은 그러는 동안에 본인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고 아마 그 시점에 남편이 더 이상 학습만화 일을 안 하고 자기도 개인 작업을 하겠다고 아마 모든 일을 그만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은 자기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다시 밭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다잡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가 저는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묘사가 되게 노골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시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핵가족 구성에서 이 가족만 하면서 작가 가족이라면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힘든 시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만화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지금 막 봤는데 네.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약간 이거 삐약삐약 부스의 그 지역의 사생활 느낌이 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계속 네. 나온. 아마 이때 삐약삐약 국수가 있었다면 컨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작가님의 이 다른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만화에서도 되게 적나라했던 그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아버지 이제 병환을 이렇게 하러 같이 간병하러. 다니는 네. 예, 늙은 아버지의 나날이라는 그 네. 웹툰에서도 아버님이 뭔가 아프셔서 병원에 같이 데리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묘사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막 고마워하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는 아버지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말 꼴 보기 싫은 아버지인데 맞아요. 그거로 또 이제 본인은 아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되게 현실적인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간병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비슷한 현실이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사실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우리가 근데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걸로는 다 너무 뭉뚱그려지고 그런 부분에 예. 납작하게 그냥 표현을 그냥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냥 안 하는 거죠. 또 안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네. 현실에서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그것까지 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게 너무 보기 힘드니까 그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은 좀 약간 위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간병을 해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이 효에 이게 거의 기본 유교 틀로 중심의 장착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 봉양을 어디 가서 불평불만 한다? 그냥 바로
매장. 포로 자식. 바로 이제 쓰레기가 돼버리는 그런 거라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작가님이라서 정말 존경스러운 정도의 그런 작품을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네. 전우님 그 웹툰 재밌게 보셨으면 오늘 갖고 온 네. 부부소설사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이 들어와 있다. 네. 맞아요. 이 상을 이제 영미권, 유럽권에서 되게 많이 받은 작품이고 작가님이셔가지고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홍현식 작가님의 부부소소사, 원제는 이제 불편하고 행복하게라는 작품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부부소소사라는 작품 이름으로 나와 있는 만화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 포함 총 7작품 오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투표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투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왔던 계속 진행했던 순서에 반대로 돌아가서 이른 작가님부터 한번 어떤 작품을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우님이 소개해 주셨던 전우님입니다. 전우님 죄송합니다. 전우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귀여운 사람아 맞나요? 너무나 귀여운 너무나 사람. 귀여운 사람. 너무 이름이 너무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나 귀여운 사람. 이거를 저도 리디에서 지나가듯이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미리 보기로 보고 그 어쨌든 주인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학생 소녀가 굉장히 귀엽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거 보고 되게 인상 깊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으로 준호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편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부부소소사. 네. 지금 다 한 번씩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부분들 쭉 보는데 연출력에 되게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연출력 되게 좋은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요거 고르겠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행복하게로 네. 연식이 있으신 작가님을 믿고 홍현식 작가님을 믿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진님. 저는 내일의 조로 하겠습니다. 이유 궁금합니다. 막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네. 고전 작품이기도 하고 전부터 이름은 들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볼까 싶어서요. 네, 다음으로 수민님. 저는 소란스럽게 밥 하겠습니다. 네. 이유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음식 만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만화가 되게 뭐랄까 사람들의 이제 나이를 먹는다 해서 다 속도가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 게 되게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이건 또 봐야겠다. 그런 걸 되게 잘 그리시는 작가님입니다. 네, 다음 상어조아님. 저는 어른스러운 철구 보고 싶었습니다. 어른스러운 철구. 네. 아이 이야기가 좋기 때문에 그 설명해 주신 거에 흥미가 가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만 남았는데 네. 부부소소사가 2표 네. 나왔고 나머지는 다 1표인데 근데 제 마음에 솔직해지자면은 저는 전우님이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사실 약간 처음 듣거나 엄청 오랜만에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 근데 되게 제가 슥 넘긴 만화라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기 때문에 전우님의 작품에 1표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소소사하고 이제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가 2표씩 나왔는데 네. 골라주신 2분 빼고 이제 2작품 중에 한 작품만 봐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작품 보고 싶으신지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원래도 투표를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에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1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은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2차 투표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부부소사 골라주셨으니까. 저는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취향이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 상어조아님은요? 어떤 게 저는 궁금하세요? 부부소소사. 네. 근데 저희 홀수라 가지고 다-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가 1표가 많아서 오늘은 이제 전우님이 가져오신 이 너무나 귀여운 사람아에 1표를 드리게 되었고요.
너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서 추천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 받아 가실 것 같아요. 잘했나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만화 가져와 주셔가지고 다음에 네. 또 얘기하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우님은 다음에 오실 때 보고 싶은 만화가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에게 청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갖다 바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길게 또 즐겁게 얘기를 해보았고요. 네. 오늘 와주신 7분 되게 많은 재밌는 만화를 추천을 해주셔서 듣는 분들도 이제 봤다 아니면 보고 싶다 하는 만화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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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5월 되십시오.